성원이 되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노영준, 이은채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였으므로 지금부터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광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으며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라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노영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 토론에 나선 노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음에도 부득이 이 자리에 나서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상임위의 안건 심사 중 부족한 자료와 설명으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문화재단 개정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상위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하여 우리 광주시의회의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실추되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어 부족하겠지만 감히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주시 문화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 민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그리고 기획재정부로부터 2021년 3분기에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사항으로 공익법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 문화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주무관청인 경기도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재단 정관 변경에 대하여 현행 조례상 광주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시 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근거를 둔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입니다. 일례로 2016년도 현 오산시 교육재단과 2021년도에는 김천복지재단 등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당 재단의 정관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재개정하고자 하였으나 개정 내용이 다수의 상위 법령에 위배되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럼 오산시 애향장학재단에 대한 법제처 16-0100 의견 제시 및 김천복지재단에 대한 법제처 21-0061 의견 제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 오산시 애향장학재단, 현 오산시 교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 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김천복지재단은 정관을 재정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법제처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 함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하고, 또한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출자출연법과 민법에서는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가 직접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두거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절차를 추가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조례가 상위 법령의 효력을 좌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항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어야만 제정이 가능토록 하고 대법원에서도 법률의 위임 사항 없이 의무 부과한 조례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 내용은 위임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동의 절차라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 규정에도 위반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 결론으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시장 협의 전후를 막론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규정입니다. 한편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 조례안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 자료로 첨부된 법제처 13-0280 의견은 1998년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2013년에 답변된 사항으로 이는 지방출자출연법에 시행된 2014년 이전 재단과 관련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권한관계에 대해 법령상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을 때의 답변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 참고하기엔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서 제가 확인한 최근 법제처 의견과 더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을 때 상위법 충돌이 다분히 예상되는 사항임에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낸 검토 의견에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광주시 문화재단은 지난 2020년에 정관 제정 후 지난 2021년 4월 31일에 정관 일부 개정을 한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협의 기록을 추가적으로 찾아봐야겠고 광주시 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충분히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되지만 이번 한 차례의 행정적 누락으로 인해 상위법 충돌 리스크를 감당해 가면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강행해야 할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광주시 문화재단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날카롭게 지적되었습니다. 출범 3년차를 맞이하였고 또한 2024년 세계 관악 컨퍼런스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주시 문화재단에 반드시 필요한 지적인 것에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허나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광주시 문화재단이 정관 개정에 있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광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관련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광주시 의회는 광주시 집행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치입법기관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